아마도 이 마을에 3,000루블리는 뿌리고 가셨을 겁니다. 좋아,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놀려고 온 거야. 이게 보이나? 이렇게 말하며 그는 지폐 뭉치를 꺼내어 주인의 코끝에서 휘둘러 보였다. 자, 그럼 잘 들어두었다가 내 말대로 하게.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술이 올 거야. 술 안주와 파이와 과자도 올 테니까 그걸 모두 한꺼번에 곧 저리로 올려 보내달란 말이야. 그리고 안드레이가 갖고 있는 상자는 지금 곧 날라다가 뚜껑을 열고 곧 샴페인을 내오도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계집애들이 있어야 해. 특히 마리아를 잊지 말도록. 그는 마차 쪽으로 돌아서서 좌석 밑에서 권총이 든 상자를 끄집어냈다. 자, 안드레이, 자네하고도 계산을 끝내세. 25루블리는 마차 싹이고 그리고 이 50루블리는 술값이야. 내 말을 잘 들어줬고 또 나를 사랑해 준 데 대한 사례로 주는 거니까 까라마조프를 잘 기억해 주게. 전 두렵기만 합니다, 나리. 하고 안드레이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마차 싹이라면 5루블리로도 족합니다. 그 이상은 받지 않겠습니다. 트리폰 보리스이치가 증인입니다. 제발 제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뭐가 두려운가? 미자는 마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이렇게 말했다. 정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게. 이렇게 소리치며 그는 5루블리짜리를 던져주었다. 자, 그럼 트리폰 보리스이치, 나를 살그머니 데리고 가서 우선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게. 그렇지만 저쪽에선 내가 보이지 않게 해야 해. 어디들 있지? 그때의 그 하늘빛 방인가? 트리폰은 약간 근심스러운 낯으로 힐끗 미자를 바라보았으나 곧 순순히 하라는 대로 따랐다. 그는 미자를 안내하여 살금살금 현관을 지나 지금 손님들이 앉아있는 방과 접해 있는 큰 방으로 자기 혼자 들어가더니 켜놓은 촛불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다시 소리나지 않게 미자를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서 캄캄한 구석에다 세웠다. 거기서 미자는 저쪽 사람들은 모르게 자유로이 그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미자는 오랫동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차근차근히 살펴본다는 것은 미자로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그루센카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벌써 가슴이 무섭게 뛰기 시작하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이었다. 그루센카는 테이블 곁에 놓인 낮은 안락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 그 곁에는 아직 젊고 예쁘장하게 생긴 깔까노프가 소파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루센카는 그의 손을 잡고서 웃고 있는 듯이 보였으나 그는 여자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루센카와 마주 앉아있는 막시모프를 향해 환한 얼굴로 뭐라고 큰 소리로 짓거리고 있었다. 막시모프는 무엇이 우스운지 연방 껄껄거리고 있었다. 소파에는 바로 그자가 앉아있고 그리고 그 곁의 벽 밑에 놓인 의자에는 또 다른 낯선 사내가 앉아 있었다. 소파 위에 발다리를 쭉 펴고 앉아있는 그자는 파이프를 입에 물고 있었다. 이 순간 미자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저 뚱뚱하고 살이 찌고 얼굴이 넓적한 사내는 필시 그리 키가 크지 않을 것 같으며 그리고 무엇인가
몹시 못마땅한 눈치로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한편 그의 친구인 낯선 사내는 어쩐지 굉장히 키가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더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는 숨이 콱 막혀와서 단 한순간도 참아낼 수가 없었다. 그는 권총이 든 상자를 장롱 위에 올려놓자 울렁거리는 가슴을 누르고 온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하늘빛 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쪽을 향해 곧바로 걸어나갔다. 어머나, 제일 먼저 그를 알아본 그루센카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미자는 성큼성큼 테이블 곁에까지 걸어나왔다. 여러분, 그는 거의 외치는 듯한 큰 소리로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몹시 말을 더듬으며 입을 열었다. 나는 아무 다른 뜻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실 건 없습니다. 하고 그는 소리쳤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갑자기 그루센카 쪽을 향하여 섰다. 그루센카는 안락 의자에 앉은 채로 깔까노프에게로 바샥 달라붙어 그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다. 나도 역시 길손입니다. 나도 아침까지만 여기 머무르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나도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있을 수 없을까요? 꼭 아침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십시오. 그는 파이프를 물고 소파에 앉아있는 키가 작고 뚱뚱한 사내 쪽으로 몸을 돌리며 이렇게 말을 끝냈다. 그 사내는 거만스러운 동작으로 입에서 파이프를 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빠네, 여긴 우리가 사사로이 빌린 방이요. 이 방 말고도 방은 또 있을 거요. 아니, 이거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아니십니까? 대체 어떻게 여길 다 오셨습니까? 하고 갑자기 깔까노프가 끼어들었다. 자, 어서 앉으십시오. 그동안 어떠십니까? 안녕하시오. 당신은 참으로 친절한 분이군요. 그리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난 항상 당신을 존경해왔지요. 미자는 곧 테이블 위로 그에게 악수를 청하며 기쁜 듯이 대답했다. 아이쿠 아파. 너무 꽉 쥐지 마십시오. 손가락이 으스러질 것 같습니다. 하고 깔까노프는 웃었다. 저분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쥐곤 한다니까요. 하고 그루센카가 유쾌한 듯이 미소를 띄우며 입을 열었다. 그 미소는 아직도 조심스러운 것이었으나 미자의 태도로 보아 난폭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을 느끼면서도 대단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루센카는 실로 그가 이런 순간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이런 투로 말을 붙이리라고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것이다. 안녕하시오. 지주 막시모프도 은근하게 말을 건네왔다. 미자는 그에게도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도 여기 계셨군요. 이런 데서 당신을 만나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는 파이프를 입에 문 신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분명 그들이 자리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지금 막 이리로 달려왔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의 마지막 날을, 마지막 시간을 이 방에서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나는 바로
이 방에서 나의 여왕에게 뜨거운 사랑을 바친 적이 있으니까요. 빠네, 용서하십시오. 하고 그는 난폭하게 소리쳤다. 나는 여기로 달려오면서 맹세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실 건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밤이니까요. 자, 사이좋게 술이나 나눕시다 그려. 이제 곧 술을 날라올 겁니다. 내가 가져왔지요. 하며 그는 무엇 때문인지 지폐 뭉치를 꺼냈다. 용서하십시오, 바네. 나는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전번처럼 한바탕 노래와 술의 향연을 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벌레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구더기만도 못한 이 벌레는 아직 이렇게 땅바닥을 기고 있지만 곧 없어져 버릴 겁니다. 나는 나의 기쁨의 날을, 나의 마지막 밤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거렸다.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입을 뚫고 나오는 것은 단지 이런 야릇한 절규뿐이었다. 폴란드인은 꼼짝도 않고 앉아서 밑자와 지폐 뭉치와 그릇생가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으나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만약 나의 끄룰레바가 허락만 한다면 하고 그는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